안녕하세요. 김수라 리포터입니다. 오늘부터 리포터 현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주 하서천을 찾아볼 텐데요. 조정보다 먼저 전쟁을 준비한 백성들이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평화로워 보이는 동해바다. 그러나 500여 년 전에는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와, 바다가 너무 멋있네요, 선생님. 쫙 펼쳐져 있고 반짝반짝한 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바다 보다시피 바다가 이래 쫙 아직 뭐 가을 바다지만 네. 아주 뭐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이 바다에 온 것은 왜 이유가 뭐죠? 이 바다의 역사, 네. 이 동해안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가 이제 그 경주시 양남면 해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 넘어져 이제 저쪽부터 공암이라고 그래. 옛날 공암. 이 공암이라는 건 옛날에 이제 이래 구멍바위인데 저쪽에는 이제 옛날에 그 소나무가 서가 있고 백사 청송의 바닷가라 그랬어요. 이래 기암 개석도 많고 그래서 옛날에 임진왜란 때 그 외병들이 그 배를 다 됐다고. 되고 이제 이래 말을 타고 내려가 그래가지고 또 이쪽 산을 넘어가서 경주로 쳐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 저항하는 우리의 역사를 한번 이야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왜군들이 동해안으로도 많이 들어왔나요? 그렇죠. 동해안으로 당연히 이제 뭐 옛날에 신라시대 이후부터 동해안으로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물론 파도가 세지만 이게 서라벌에 제일 가까우니까, 경주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공격을 위해서는 여기가 배를 대고 넘어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니까. 그래서 그 역사는 우리가 천수백 년 역사입니다. 동해안 공암에 정박한 왜적들의 주요 침입로. 주로 하천을 이용했는데요. 경주 양남의 하서천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생각보다 계곡이 참 깊네요. 예, 깊죠. 지금 이게 하서천이거든요. 네. 하천이 옛날에는 이제 이게 굉장히 물이 많았습니다. 네. 물도 많이 흐르고 지금은 뭐 저수지가 생겨서 물이 줄었지만 네. 그래 옛날에 이제 항상 계곡 주변을 따라서 왜군들이 올라왔어요. 그게 한 20여 차례 30분 가까이 올라왔어요. 와가지고 항상 지금 어디냐면 건너면 바로 하서지 목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라 목책성이 있었어요. 신라 때부터. 왜냐하면 신라 때도 외병들이 막 쳐들어왔잖아요. 그래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곳이 이제 말하자면 왜군들의 통로였다. 외병들의 통로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싸움도 많았습니다. 어디냐면 망정촌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 봤잖아요. 그게 망정촌인데 망정촌 전투라 그래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이쪽 계곡의 주변에 의병들이 다 모여가지고 망정촌에서 들어오는 적을 막아가지고 싸워가지고 망정촌 전투라 그러면 이쪽에 동해안 10대 전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싸운 주체가 바로 이 안쪽 계곡에 살던 의병장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서천을 따라 걷다 보면 특별한 유적을 만나게 됩니다. 저기 웬 비석이 있네요? 저게 이제 유명한 우리 기구리에 동해안 의병 전투 기념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석이 3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맨날 이곳에 싸우다가 숨진 분들을 위해서 싸운 전적을 기념해가지고 세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양남면 기구리에 세워진 3개의 비석. 끔찍했던 임진왜란의 역사를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건 알겠어요. 저는 이거 국 알겠거든요. 근데 국만 알겠고 다른 한자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뜻이 있어요? 요 이제 공암 구국 맹약
기념비 오. 되고 이제 경주 네. 동해안이거든요.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요 비석이 세 개가 있는데 요 제일 먼저 이제 시기적으로 맨 먼저 의미가 있는 비석이에요. 임진왜란 전에 네. 그 맹약을 했습니다. 맹약, 맹약. 네. 맹약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제 그 어병장들이 미리 모여가지고 그 임진왜란을 대비해가지고 네. 그 이제 그 마음을 다지고 그 무기라든지 뭐 사올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정은 이제 막 그 일본이 안 쳐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마음을 턱 놨는데 네. 사실이 그 이제 여 있는 어병들은 이제 그 어병장들 유지들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미 그 이쪽에 외관이 있었잖아요. 네. 연포 외관도 있었고 부산포 외관도 있었고 여기 있는 사람들 그쪽 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또 어부들이니까. 그래서 그 빨리 이제 그 화살 대를 잘라가지고 화살을 막 만들었어요. 만들고 활도 이제 뽕나무하고 이제 막 그 모아가지고 화살도 대나무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쇠 있잖아요. 쇠. 그쵸. 그 칼을 만들려면 쇠차가 필요하잖아요. 쇠를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어병장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뭐야 그 중에는 뭐 때로는 울산 어병들도 이제 참여하고 그래서 그 여기 동해안에서는 미리 철저한 준비를 했다. 그 우리는 싸우다가 외적들을 이기자, 죽이자 뭐 그런 걸 이제 맹약을 했습니다. 구국 그걸 이제 이게 비석이 보여주는 거죠.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자고 맹약을 하였다니. 뜻밖의 놀라운 사실이 믿기지 않았는데요. 수많은 역사 공부를 했지만 이런 내용은 정말 처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 뒤에도 무슨 글이 적혀져 있네요. 예. 글이 많습니다. 글이 보면 네. 요 쫙 나와 있잖아요. 요 보면 요 저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틈으로 뭐 굴이 뚫어져 있다. 이게 공암입니다. 공암. 굴이 뚫어져 있다. 네. 여기서 공암 일명 군바위라 그러죠. 군바위. 네.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미리 얘기하고 준비를 한 겁니다. 회의를 한 거죠. 비석에는 이 맹약이 잘 기록돼 있는데요. 조정은 썩었지만 임진왜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런 백성들이 의병들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구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두 번째 비석도 있는데 여기 비석은 또 예. 어떤 게 적혀져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전체적인 전쟁을 전체적으로 이제 그 기록한 비석인데 여기는 주로 보면 이제 뭐 그 자기들 경주 쪽에 이제 어병들 전투 얘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곳 하서천 의병들의 비석에서 울산의 지명도 발견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 보면 울산 병영성 수복전도 나옵니다. 이게 음력 5월 7일이죠. 5월 7일에 이제 병영성을 수복을 했지요. 그런데 그때 이제 거기에 그 4월 19일 날 울산이 이제 외적이 함몰된 이후에 울산의 어병장들이 모여가지고 비밀리에 회동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기박산성에서 이제 그 모여가 해가지고 그 수복할 준비를 한 거지. 하니까 그때 이제 그 1000명 울산 어병들 1000명 모였는데 그때 경주 쪽에 그 소문을 듣고 500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경주 쪽 어병장들이 이제 온 게 이제 바로 이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쳐들어가서 그 외병들을 병영성에 있는 외병 쫓아냈어요. 네. 그놈들 도망을 가고 죽고 해가지고 부산으로 도망갔다가 또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도 했는데 그걸 이제 기록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태화강 전투라고 태화강 전투에서는 막 거의 해마다 여러 번 전투를 했습니다. 그 태화강이라는 데가 이제 그 우리 배를 타고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쵸. 하구로. 그 들어오면 주로 이제 그 지금은 이제 그 삼각 그 이제 말하자면 그 동천 하구 쪽에 그래서 주로 많이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그 태화강 그래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전투 기록이 이제 여기 바로 이곳이고 도산 전투는 유명한 그 학성공원의 도산성 전투 1597년 12월에서 1598년 정월까지 14일간 싸운 전투 바로 도산 전투인데 여기서 경주 의병들이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희생이 많았어요. 그때가 대부분 다 거기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울산 의병도 죽었지만 경주 의병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 그때 뭐 그 역사 기록은 뭐 너무도 유명하지요. 경주와 울산에서 용감히 싸웠던 하서천 의병들. 정말 존경스러웠는데요.
의병대장 무덤이 이 마을에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 저기 웬 무덤이 있네요? 예. 저기 저 무덤이 이제 황희안 장군의 무덤입니다. 황희안 평해 황씨 황희안 장군인데 저분이 경주 의병의 총대장 대장 노릇을 했어요. 이분이 그 16살에 네. 만 16살에 임진왜란이 일어났거든요. 16살에 나가서 이제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7년간 그렇게 해봐야 뭐 23살 우리나라 24살 때 이제 임진왜란이 끝났잖아요. 네. 그때 이미 이제 흑사에 콩을 많이 씌워가지고 사람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미 천하장사고 뭐 용감하고 그 이분이 사온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그 전설도 많고 참 훌륭한 위대한 한 황희안 장수지요. 고작 16살의 의병대장이라니. 정말 놀라웠는데요. 이분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소개하는 글이 유명한 글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한번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네. 이게 이제 그 이누리라는 분이 나리제 실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네. 실제 그 당시에 임진왜란 중에 이누리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여소라 웃으면서 말하기를 정문에 군유 조맹지용이다. 내가 일찍 들으니까 자네가 천하장사고 중국의 장수 그 황후장사인 조맹의 용기를 가졌다. 또 그러고 들으니까 그 힘이 또 천하장사다. 기레기 장사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이제 황희안이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 이 큰 바위를 300건 바위를 뻗쩍 들었어요. 바위가 여기 있었던가 봐. 300건. 300건이면 뭐 150kg 이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발 공수라 나무를 또 뽑았어. 이런 에피소드를 담은 건데 이 실제 상황입니다. 임진왜란의 역사를 품고 있는 하서천.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조정보다 먼저 전쟁을 준비하자고 맹약을 한 사람들. 우리 울산에서도 용감히 싸우셨는데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서천을 따라 쭉 와봤는데요. 이곳은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한마디로 이제 변방을 지킨 곳이다. 우리가 그 외적의 침입을 막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참 뭐 이런 하서천, 그 또랑 개천 참 강과 그다음에 도라나 참 풀한 포기가 예사롭지 않다. 이 나라 사랑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서천이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향토사학자 이항훈 선생님과 함께 하서천을 찾아봤는데요. 임진왜란 때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하서천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